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조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 만들었습니다. 요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가계 특성상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요새 주식시장도 상당히 안 좋죠. 경기가 이대로 침체되게 되면은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대책을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게 부동산만 하나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에 따라서 이사 업체들도 있고 인테리어 업체, 가전, 가구 여러 가지 부과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이렇게 침체되고 계속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은 국가적인 면에서도 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큰 맥락을 볼 때 취득세를 완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서울 포함 전 지역을 다 규제 지역을 해제시키고 그 전 정부에서 막았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다시 풀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다시 좀 부활시키고 대출 같은 경우도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을 추가로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임대사업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추후에 주택 매매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완화 같은 경우 중과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봤을 때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해서 보통 보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가 8%부터 12%까지 이렇게 좀 중과가 됐었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는 8%, 3주택 12%, 4주택은 12%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3주택부터는 8%, 12% 이렇게 취득세를 좀 내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2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3%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3주택 같은 경우는 절반이죠. 위에 있는 12%의 절반에서 6%,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4주택이나 법인 같은 경우도 좀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게 됐을 때 12% 취득세를 내게 됐었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줘서 둘 다 6%씩 이렇게 좀 취득세를 내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구매하실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취득세 부분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좀 기대는 좀 됩니다. 그 외 취득세 중에서도 보면은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 기존에 3억 이상에서 12%였죠. 취득세 같은 경우 증여세 따로 내고 취득세를 따로 내서 12% 취득세를 내게 됐었는데 이것도 6%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율도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분양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일 경우는 70%, 1년 이상일 경우는 60%, 이렇게 분양권, 입주권의 양도세율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추징했었습니다. 근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은 1년 미만 45%, 그리고 그 외 1년 이상이 되면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똑같이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이렇게 내용이 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 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좀 많이 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좀 어떻게든 줄이고 그 전에 약간 좀 금기시됐던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완화시켜줘서 미분양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율에 대해 완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부활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입 임대가 좀 부활했죠. 그중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건설 임대는 거의 해당이 없죠. 빌라나 이런 다세대를 대량으로 지어서 임대 주택을 만들고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그에 해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매입 임대를 하게 되죠. 내가 직접 주택을 구매해서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하고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인데 그 전까지는 다가구하고 다세대까지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좀 금지시켰었죠. 근데 이번에 부활을 했는데 내용 자체가 많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쉽게 좀 접근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간 자체가 신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그리고 아파트 평수 같은 경우는 기본 국민평형이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하는 아파트죠. 현재 뭐 미분양난 뭐 이런 아파트들을 혹시 내가 구매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그때 취득세를 좀 감면해주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좀 빨리 좀 처리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85%에서 100% 정도 취득세 감면, 거의 감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 지금 난 아파트들. 근데 뭐 미분양 난 아파트들 대부분이 보면은 워낙에 분양가가 비싼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30평대는 한 50%까지 취득세 감면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임대주택 조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지역 내 매입 임대 신규 같은 경우는 최소 2호, 그러니까 두 채 정도는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한 채만 따로 사서 그걸로 임대사업자를 내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두 채는 있으셔야지 사업자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셔야 되고, 가격 같은 경우도 약간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 수도권 같은 경우 6억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이하 이렇게 정해졌고, 대신 그 전에 없어졌던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양도세 중과 배제나 주택수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인센티브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주택을 갖다 처분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고, 혹시라도 내가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 갭 투자 같은 경우 괜찮죠. 좀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그다음에 일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해서 금매 같은 경우 잡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인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그 전에 있었는데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15년 장기 임대 인센티브 추가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는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주택이었는데 15년 이상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9억까지 해당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하까지 임대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완화시켜준 내용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를 좀 약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출 조건이 좀 완화됐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DSR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DSR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갖고 있는 부채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이 부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LTV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1년 한시적입니다. 내년 한시적으로 해서 24년 1분기에 시행 예정인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저금리고 그 다음에 뭐 DSR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뭐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 1분기에 시행 예정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셔갖고 주택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 그전에는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9억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5억, 그리고 소득 제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완화가 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인 집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대출의 전이 부분만 폐지됐죠. 그전에는 내가 보증금을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그럼 무조건 전입을 했어야 되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 자체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때 한도가 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같은 경우 15억 이상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금지가 되죠. 근데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에서 30%라면은 대부분이 그거죠. 안정적인 전세 보증금, 집값 대비해서 한 70%까지가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까지 노려서 이 부분은 좀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12월 21일 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주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경기 하강을 좀 막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썸네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